우리 전진환 소장님 지난 1월 31일자 오마이뉴스에 기고하신 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영포 빌딩 지하에서 나온 17개 상자의 문건. 그 문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그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이제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대부분 이제 부속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이제 보고받은 이제 문건들을 이제 부속실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 문서들입니다. 네. 근데 이 문건들은 이제 부속실부터 설명해 주세요. 부속실이라고 부속실은 뭐 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쉽게 말해서 부속실은요 대통령의 개인적인 걸 관리하는 사적인 곳이에요. 뭐, 네. 네, 개인 1 생활, 부속실은 네. 대통령, 2 부속실은 영부인. 영부인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의 친인척이나 네. 아니면 이분들도 뭐 여러 가지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집사들이죠. 의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뭐 네. 어쩌면 대통령의 가장 큰 민낯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아주 이제 내밀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생산된 기록들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다스 관련된 기록들 17상자가 나온 것이죠. 네, 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자기 것이 다스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다스와 관련된 기록들 17상자라고 하는 건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네, 네. 그걸 계속 꼼꼼히 계속 경영 관련된 상태들을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건 대통령 기록인데 네. 대통령 기록이라고 이거를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게 되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보고받은 네. 것이 다스가 자기 거라고 하는 증거 자료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아마 그 부속실에다 시켜가지고 영포 빌딩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아마 그 17상자를 아마 옮겨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놔뒀던 것 내용을 지금 확인한 것은 검찰밖에 없는 거죠.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이명박.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말 잠 못 자겠네. 잠 네. 못 자죠. 네. 발발 떨겠네. 이게 재밌는 게 네. 검찰이 예전에 이제 그 수사를 했을 때 네. 영포 빌딩 근처에서 이제 이명박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받았다 이런 진술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명박은 아닐 것이다라고 그냥 넘어간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영포 빌딩에 온갖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네. 그 당시 수사도 네. 대충 했다. 대충 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추정해 볼수 것은 있죠. 거기가 지금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지검 바로 앞이잖아요. 네. 참 압수수색하기도 되게 편한 곳인데 근데 또 등잔밑이 어둡다. 네. 그렇게 과감하게 그런 기록들을 거기에 놔뒀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왜 진짜 그 앞에다가 놔뒀을까?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빌딩 지하 2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얘기 아마 들었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 뭐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얘기 들었는데 그 정두원 전 의원뿐만 아니라 네네. 그 건물에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지하 2층이라는 게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지하 2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 네. 티가 날 수도 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가 다니는 곳만 다니니까 네. 전혀 신경을 못 썼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 2층 그렇게 은밀한 공간에 그런 그 대통령 뭐 지정 기록물이나 그런 자료를 놔둔 것을 검찰이 인지했다는 것은 내부자에서 네. 제보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추적해서 보도했던 기자들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문서를 날랐던 사람이거나 또는 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 쪽으로 교감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불었을 것이다. 저는 날랐던 그게 이제 네. 그걸 그 이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아마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잠시 후에 우리가 얘기할 뭐 내용인데 이제 우리 4대강 또 파기시킨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제보한 건지 아시죠?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네. 아마 여기도 날랐다가. 그 이동하면서 뭐 운전을 하셨던 분이나 약간 그 짐을 날라주셨던 분 중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용기 있는 당원일 수도 있죠. 제보해준 분이. 맞아요. 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백만 또 이제 당원.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또 실수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실수지거든. 큰 실수지. 그렇죠. 네. 아주 의도적 실수인 거죠. 네. 근데 그 실수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얘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제 전진환 국장님하고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소장님하고 좀 다른 관점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결국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된다. 성격상 그렇게 되거든요. 법상 대통령의 이 보고를 받고 나면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 이제 기록관으로 그걸 보내게 되면은 난리가 나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낸 거다. 근데 사실은 맘만 먹으면 폐기해버릴 수도 있죠. 폐기해버릴 수도 있고 이걸 관련돼서 생산됐던 파일조차도 다 갈아엎어버리면 되는데 네네. 그걸 안 하고 왜 영포 빌딩에 갖다 놨을까?
추정하는 기자들 좀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다스는 내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명박 대통령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다스는 자기 거다. 네. 그럼 나중에 가서 자기 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아, 말은 그렇죠. 계속 아니다고 했는데 필요할 때는 결정적으로 한 방에 과거에 자기가 했던 말이거나 또는 진짜가 아닌 사람도 이거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거 아니라 했으니까 내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한 방에 뒤집어 엎을 만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증거가. 네, 네. 하나쯤은 남겨놔야지. 하나쯤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쯤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딱 이명박스럽네. 네. 네. 그거를 사실 여기에 갖다 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의 그 증거물은 있어야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자꾸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어느 정두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야 그러면 그 이상득 씨인가 형이 누구죠? 이상은 씨. 이상은 씨는 대박 났네. 네, 이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사태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핵심적인 건 가져놨을 것이다. 사실은 혹시 그거 이명박이 아니라 이시영이가 갖다 둔 거 아니야? 나중에 자기 거 증명하려고. 근데 사실은 그 이상은 척하고 이명박 그 전 대통령 측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게 지금 계속 밝혀지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뭐 전화 통화 같은 걸 하는 거 보면 네. 그리고 소유권 문제에 가지고도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거기에 자신의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아주 내밀한 자료가 그 안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이 꽤 설득력이 있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검찰이 이걸 스모킹 건이라고 불렀더라고요. 네. 단순하게 잡다한 소리다가 아니라 다스는 누구 건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네. 그런 소리들도 나왔을 것이다. 아, 검찰 발표가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이제 스모킹 건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심지어는 다스의 소유주에 대해서 결론 다 내렸다. 이런 얘기도 네, 지금 네. 검찰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간접적으로 확인했지. 네. 그렇죠. 그 영포 빌딩의 17상자 이외에도 그 전지현 소장께서 이명박근혜 정부 기록물과 관련해 최근 주목하고 계신 게 또 있다고 하셨어요? 네. 우리 네. 뭐 아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거기 아까 말씀드린 그 안에서 발견됐던 비밀 기록들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비밀 기록이가 이제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지면 이게 아주 큰 사태인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그 이제 그 이지원 기록을 가져갔을 때 네, 네. 당시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그 역사상 가장 비밀 누설 상태다. 뭐 이렇게 아주 네. 비난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안에는 사실 그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사본이었기 때문에 네. 자체가 논란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리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굉장히 당시에 이제 뭐 자서전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정확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국가기록개혁 TF에서 이제 봤더니 그 고발도 당시에 국가기록원이 고발을 했었는데 그걸 청와대에서 고발장을 그대로 써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당시 청와대의 이제 기획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죠. 네네. 근데 이번에 자기가 거꾸로 이제 원본을 이제 이 기록 원본을 가져간 것이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도 뭐 예를 들면 뭐 천안함 관련돼서 네. 막 거기 갔다 오고 그랬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네. 근데 정작 자기는 엄청난 비밀 기록들을 그렇게 누설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한국 수자원공사를 이제 네, 네, 네.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 당원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폭로를 했죠. 네. 거기에 4대강 관련된 기록들이 포함되어 네.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록들을 요번에 조사한 제가 국가기록원장하고도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보통은 전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요. 그 기록 전문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가서 심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외부의 평가 심의위원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다 심의를 합니다. 네. 근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런 일들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그게 전자 기록물로 이미 다 잘 보존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예, 그래요?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그렇지 않고, 예, 그냥 원본이에요. 예, 그리고, 복사본도 남아있지 않고, 그대로 그냥. 전자문건이 없어요? 네, 없어요. 예, 그거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도 지금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고발감이라고 지금 네, 분명히 네, 네. 밝힌 건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이제 경인우나 건설이 연 몇 천억씩 손해를 본다고 하는 정확한 분석 문건이 있습니다. 네네.
그 문건을 이제 파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기록들을 파기했거든요. 네. 지금 이번에 일부분만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네.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수자원공사가 굉장히 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그 4대강과 관련돼서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좀 조직적으로 이번에 좀 폐기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의심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 공공기록물 불법 무단 파기 그 내용이 경인 아라뱃길 관련된 네.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 관계자들을 대한 만났는데 네. 본인들은 뭐 극구 부인하면서 그거는 뭐 전자문건에 잘 보존돼 있고 자기들은 마치 그 복사본을 파기한 것처럼 얘기를 복사본을 하더라고요. 파기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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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국가기록원에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했을 리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이제 또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네. 4대강 공사 관련된 영상화 기록들이 거기 다 있어요. 네. 뭐 엄청난 양이죠. 테라바이트 정도의 이제 네, 기록들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몇 번 그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 기록들을 국가기록원이나 이런 데 발기관을 해라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한번 제대로 관리되는지 파기가 되는지 한번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영표빌딩 17상자에서 이제 그 밖에도 수자원공사 공공기록물 불법 무단 파기 이제 네. 그게 나왔고 박근혜 정부 세월호 7시간의 기록도 일부 나왔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김장수, 김관진 두 사람을 최근에 소환한 건가요? 세월호 7시간에 관련돼서? 이 캐비넷 문건 말고 네. 수자원공사 폐기되는 거기에서 세월호 7시간이 나왔다. 네, 예. 요번에 그거는 제가 잘 이제 모르겠고요. 네. 어떻게 되느냐면 네. 검찰이 그 국가기록원의 그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주장하는 그 네. 부분을 7시간 부분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네. 그 이제 고등법원의 영장을 받아가지고요. 네. 그 기록 제가 그때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7시간 반 동안 기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기록은 일부 나왔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이게 아마 어떤 대통령께서 어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거나 지시를 한 건 안 나온 것 같고요. 그것도 부속실에서 했겠네요. 네네,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부재했기 때문에 네. 보고를 계속 올렸겠죠, 무슨. 그래서 네. 그 관련된 걸 보고 제 느낌에는 검찰이 그 7시간 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 게 아닌가. 네. 네. 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분석이 많이 됐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보니까 그 폐기된 문건, 네. 수자원공사 문건하고 같이 나온 게 아니라 네. 국가기록원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본 거예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음. 4대강에 관련된 문건들, 네. 자원외교에 관련된 문건들, 세월호에 관련된 문건들이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기록원이 전체적으로 네. 기록 이관상을 네, 점검해 보니 맞습니다. 그렇다.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세월호 7시간은 어찌됐든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박주민 의원님 예상하세요?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해수부 장관이라든지 네. 또 김관진, 네. 김장수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실체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조만간에 그 이기 특조위가 뜨면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시 이 부분을 조사할 거기 때문에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네.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예상하건대 지금 검찰에서 스모킹건을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그 네.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김관진 이런 분들을 부르는 걸 보면 상당히 지금 그런 부분에 증거를 잡고 지금 불러서 지금 추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검찰 출두하는 모습도 굉장히 자신 없어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의 그 강력한 의지는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일단 그 출두하는 분들, 이렇게 뭐 MB 관련돼서나 박근혜 관련돼서 이제 검찰에 소환되는 분들이 보면 옛날에 그 좀 당당했던 모습이 아니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제 주로 검찰에 충분히 소명을 했다, 충분히 해명을 했다, 이런 이야기조차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돌아가는 거 보면 뭔가의 물증은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청취자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에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기록관 이외의 기록이 나온 게 캐비넷 기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나온 그 17상자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데 SBC라고 해서 서버 베이스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반 노트북에서 생산을 하거나 하는 기록들도 프린트를 누르거나 팩스를 보내면 기록을 자동적으로 남게 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 그게 이제 공유 폴드 기록인데 그것도 지금 한 3.5테라 정도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지난 10년 집계. 예, 그것도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지금 이관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도 그 기록을 상당히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록들이 지금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지금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죠. 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증거 자료 중에 지금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 구체적인 혐의를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파쇄한 내용도 뭐 엄청난 분량일 텐데요. 파쇄한 것도요. 그때 뭐 많죠. 뭐 많은 게 지금 우리가 그 증거물로 확보한 거에 수백 배가 될 수 있죠. 파쇄한 거는. 그때 JTBC가 보도한 거로 따르면 파쇄기. 그 임기 말에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말씀하셨던 대로 파쇄기가 엄청나게 들어갔다. 26대 들어갔죠. 26대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워낙 그런 게 많았던, 예를 들어 총리실 민간인 사찰 때 디가우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시 이명박 정부 말기 때도 막대한 양의 폐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청와대 기록물을 파쇄하는 업체가 혹시 있나요? 그 제가 최근에 민간인인데 제보를 해줬는데 그 한 6개월 전에 박근혜 정부의 많은 문건들을 파쇄를 대신해주는 업체가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 파쇄 업체는요,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고요. 근데 그런 게 계약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청와대나 이런 데 특수한 기록들. 그러니까 절대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기록들을 파쇄하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문건을 파쇄했다는 또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아마 보안 무슨 협정을 맺었대요. 그래서 그 업체가 노출을 안 시킨다고 해서 제가 사실 그 어느 업체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 박주민 의원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3월 달에는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고 뭐 예상하는데요. 그 많은 또 이제 뭐 이시영 씨나 또 친인척들이 지금 많이 줄줄이 소환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소환의 절차들이. 지금 이제 거의 관계자들은 다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말씀하셨던 MB밖에 없습니다. MB밖에 없어요. 그래서 3월 초 정도에 MB를 소환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소환해서 한번 조사를 한 후에 이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한다면 지금 많은 사실 혐의가 있어서요. 혐의로만 놓고 보면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뭐 측근들이나 또는 뭐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도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도 뭐 박근혜만큼 많은 지금 유형이 있죠. 거의 확실하게 이제 된 거는 이제 삼성과 현대의 소송비 대납. 그 액수가 거의 이제 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박근혜 정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재판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뢰액은 그 정도 액수가 되면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놓고만 봐도 굉장히 무겁다는 거죠. 그 국정원 특활비. 그것도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 진술을 다 확보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자료가 쌓여 있는 것 같아요. 4대강이나 자원외교는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죠. 안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많은 비리 또 부정부패에 관련돼서는 검찰에서 의지를 갖고 계속 수사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전진원 소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뭐 불과 이제 1년 전에 여기 나와서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실제로 딱 1년 만에 그런 일들이 실체적으로 좀 국민들한테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기록을 많이 파괴했는데도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기록들이 더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본인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공무원들한테 드려요.
기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복사본 한 장이 어디에 가 있는지 또 어디 캐비넷에 어떤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기록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삿짐 나중에 이삿짐 이렇게 옮길 때 이렇게 집에서 뭐 물건들을 빼보면 온갖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온갖 것이 다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기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은 저희 주장을 이제 귀를 닫은 채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만 이제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이제 남겨진 기록들이 자신의 지금 목을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아까 박주민 이미 지금 땅 치고 있어요. 박주민 의원님 말씀대로 큰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대통령을 볼 때 퇴임할 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잘 관리하고 그런 분들은 우선은 이제 청렴하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이명박 박근혜스럽다. 그럼 일단은 의혹의 눈초리와 의심해야 되죠. 의심해야죠. 뭐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기록이 곧 진짜 청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곧 청렴이다. 오늘 야마 나왔습니다. 주제가. 박주민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 오늘 뭐 감사드리고요. 다들 바쁘죠. 특히 오늘 저 같은 경우 법사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새만금법에 5.18 특별법에 통과됐죠. 낮에. 사학법 논쟁도 있었고 오늘 그냥 피 터지게 싸운 법이 진짜 많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5.18 그 특별법은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도 있었고 가축 분뇨 관련도 와, 오늘 낮에 국회에서 많이 또 통과했어요. 좋은 법들이 오늘 많이 통과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도 자유한국당이 이제 본회의 합의를 해준 거는 우리 김영철 김영철 문제를 이제 대정부질문 한다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해 준 거거든요. 근데 대정부질문 잠시 전에 있었는데요. 우리 이낙연 총리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정말 궤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아니 속 시원했어요.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란 개념을 안 쓰거든요. 근데 계속 주적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 군에는 현재 주적이란 개념이 없다 그랬더니 국방백서에 어떻게 되는데 국방백서에 없어요. 알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자유한국당 갠세를 좀 그만했으면 지난 대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 지난 대선 홍준표의 모습.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말꼬리 흐리지 마시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